오랜 시간 코시국에 당면해 있는 지금 해외 출국은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단순히 비행기표만 끊고 떠나던 과거와는 달리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죠. 이 영상에서는 저의 중국 입국 경험을 토대로 모든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려 합니다. 21년 7월 상해 기준이며 중국 정부 방침 및 도시에 따라 절차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3번의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는데 중간중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자 발급. 모든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비자 발급 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최근 들어서는 지문 등록 절차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대행사를 통해서 진행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센터를 방문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첫 번째 위기를 맞았습니다. 180일 상용 비자를 신청했으나 비자 발급 결과 120일로 단축되어 나온 겁니다. 이는 영사 판단에 의해 결정되어 통보된 시기라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도 비자 체류 기간이 단축되어 나온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회사에서도 이런 케이스는 처음일 정도로 드문 경우이긴 하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욱 엄격해진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PCR 혈청 검사. 중국 정부의 지침상 출국일 기준 이틀 전에 PCR 검사와 혈청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혈청 검사에서는 기존 코로나 검사와는 다르게 혈액도 채취해야 하는데요. 이는 중국 정부에서 지정한 검사 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그 지정 병원 목록은 수시로 변경되니 출국 준비 시점에 직접 확인하셔서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확인 가능한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추가해두겠습니다. 검사 가능한 시간과 비용은 제각각 다르며 주말이 불가한 곳이 대부분이고 대체로 대학병원이 조금 더 비싸다고 합니다. 검사 하루 이틀 후에 결과를 받을 수 있고 절차에 따라 HDC라는 녹색 QR코드를 받고 공항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 QR코드를 통해 접속하셔서 검사 결과지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등록 방법은 유튜브에 좀만 검색하셔도 설명 영상이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중국 입국 과정에서 다양한 QR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중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가히 QR의 나라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QR코드를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모든 과정에서 생성되는 QR은 미리 한 번씩 캡처하여 보관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출국, 입국. 공항은 최소 3시간 전에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공항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늦게 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큰 오산입니다. 오히려 항공편이 줄어서 전보다 한 비행기에 탑승하는 승객은 더 늘었으며 절차가 까다로워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저는 3시간 전에 왔는데도 겨우 30분을 남기고 탑승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입국을 위해서 다시 레드코드라 불리는 해관 건강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여기서도 역시 QR코드가 등장합니다. 이는 체크인 대기할 때 항공사 직원이 안내를 해주니 안내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중국에 도착하고 본격적인 호텔 격리를 위한 긴 여정이 시작됩니다. 비행기에서 내리고 1차로 체온 측정을 합니다. 전 여기서 두 번째 위기를 맞습니다. 긴장한 탓인지 체온이 37도까지 나와서 따로 불려가 5분 동안 수은 체온계를 겨드랑이에 넣고 있어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차 측정한 체온이 정상으로 나와 잘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현지 PCR 검사. 여기서 받는 코로나 검사는 기존에 한국에서 받았던 검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더 엄격하게 검사를 합니다. 비강 검사에서는 코 양쪽에 면봉을 깊숙이 더 오래 넣습니다. 네, 그래도 그건 코가 맵고 눈물 나는 것 말고는 나름 참을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구강 검사였습니다. 나온 먹들을 목에 넣고 검체를 채취하는데 너무 오래, 깊숙이 넣어서 저는 헛구역질을 3번 넘게 한 것 같습니다. 격리구 분리. 이제 대부분의 검사 절차는 끝이 났습니다. 게이트 밖으로 나오기 전 마지막으로 입경 QR코드라는 것을 다시 작성합니다. 이는 공항에서 국경 내 이동을 허락한다는 의미의 QR인데요. 이것까지 완료하고 길을 따라가면 격리구 분리 절차가 진행됩니다. 맨 처음 상해 내외로 구분된 갈림길이 있고 계속 길을 따라가면 각 구별로 배정된 테이블이 보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의 직원에게 주소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3번째 위기를 맞습니다. 당시 상해에 거처가 따로 없던 저는 호텔을 예약해뒀었는데 호텔을 주소지로 사용할 수 없어 상해 외곽 지역으로 배정됐다더군요. 발을 동동 구르던 중 다행히 지인의 주소로도 가능하다는 희소식에 지인분의 주소를 통해 상해 내로 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기약을 알 수 없는 무한 대기가 시작됩니다. 언제 출발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저는 1시간 정도 대기한 것 같습니다. 이동 및 호텔 격리. 이제 버스에 탑승해서 격리할 호텔로 출발합니다. 저는 푸동공항에서 저희 격리구인 청량구까지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호텔에 도착하면 우선 소독약이 절여진 캐리어가 제일 먼저 반깁니다.
이후 호텔에서 간단한 인적사항을 적고 안내사항을 숙지한 뒤 각자 배정된 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격리 생활이 시작됩니다. 14일 동안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아주 기나긴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 하죠. 이때 호텔 격리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은 제 첫 번째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제가 묵었던 호텔은 아주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보통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2주 식비를 포함한 총 숙박 비용은 현화 92만원 선이었습니다. 제공되는 도시락은 큰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국 음식 많이 챙겨가세요. 대체적인 하루 일과는 이렇습니다. 매일 7시, 11시, 5시에는 도시락을 가져다주고 10시, 3시에는 체온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텔에 들어온 순간부터 격리가 완전히 해제되기까지 총 6번의 코로나 검사를 해야 하는데요. 검사 강도는 공항에서와는 다르게 가볍게 진행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기나긴 14일이 지나고 1차 격리가 끝나면 호텔 체크아웃할 때 전날 받은 코로나 검사 결과지와 격리 해제 증서를 줍니다. 격리가 해제되는 15일차에는 건강마가 녹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건강마란 입국한 지 14일이 경과된 안전한 상태라는 일종의 증서로서 이 또한 QR코드입니다. 저는 위챗 미니 프로그램에서 국가 정무 서비스 플랫폼을 검색해서 등록했습니다. 자율 건강 관찰. 기나긴 과정 중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7일간의 자율 건강 관찰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격리할 호텔을 직접 예약해야 하기에 받아주는 호텔을 찾는 것부터가 만만치 않습니다. 14일 격리 해제 때 받은 녹색 건강마, PCR 음성 확인서, 격리 해제 증서가 있으면 되지만 다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율 건강 관찰 기간에는 받아주지 않는 호텔이 많다고 합니다. 저는 난징 동로에 있는 레디슨 땡땡땡 호텔을 미리 전화로 확인 후 예약해서 묵을 수 있었습니다. 자율 PCR 검사. 이제부터는 자율이라는 명목 아래 조심스러운 외출이 가능하지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매일 2번 체온을 재야 하며 2일차, 7일차에 직접 근처에 있는 코로나 검사소를 예약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체적인 자유를 얻었지만 검사도 자율로 해야 하는 것이죠. 격리 해제. 이제 7일의 자율 건강 관찰까지 끝나면 모든 격리가 해제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자유를 만끽하세요. 앞으로 중국으로 들어오실 많은 분들 고생 많으시겠지만 생각처럼 격리가 많이 힘들지는 않더라고요. 먹는 것만 빼면요. 모든 분들이 모쪼록 아무 문제 없이 잘 입국하시길 바랍니다. 제 영상 또한 기나긴 여정 중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